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중요한 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가 5월 16일에 이제 승인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5월 17일에 나올 것이다. 그쵸?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5월 17일이냐? 5월 16일에 승인이 미국 시장에서 되게 됐을 때 이 결과 발표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7일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을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봐봐요. HLB가 5월 16일에 미국 시장에서 승인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 뜨죠? 바로 FDA 풋모커가, 그쵸? 사이트에 뜹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여기를 먼저 보시면은,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자, 5시, 3시 51분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이 끝날 시간이에요. 그죠? 장이 끝날 시간이다. 근데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어제자 약물 등재 관련된 이슈가 오늘까지 지금 15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등재가 안 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일 미국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17일 장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쵸? 그 5월 17일 장이 끝나고 나서 등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5월 16일과 5월 17일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유의하고 있어야겠죠. 그쵸? 이러한 부분들 아마 여러분 놓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제가 계속 5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새로 고침 만들어 하게끔 설정을 해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4일 것도 지금 안 뜨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5월 17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끝난 이후에 그죠? 끝난 이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좀 해야겠죠. 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요 부분, 그쵸?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HLB를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제 16일, 17일, 그죠? 5월 16일 목요일과 5월 17일 금요일에 엄청난 변동성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풀어갈 건데, 자, 미리미리 대응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중 축소하신 분들 있을 거고,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5월 16일, 17일에 정확하게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는 5월 17일 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승인되는 시나리오. 그쵸? 승인되는 시나리오. 혹시나 1%의 확률. 자, 100%가 아닙니다. 항상. 그쵸? 100%가 아니고 99%의 승인 확률이 있다라고 한들 1%의 뭐요? 하락 확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있다 했을 때 1%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99%의 승인 확률이라고 하고 1%의 실패 확률이라고 했을 때 99% 승인 확률로 성공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1% 확률로 실패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 시나리오요. 승인 시나리오. 5월 17일 이후에 그죠? 주말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든 밤 늦게든 이제 결과가 나온다 해서 승인이 됐을 때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딱 월요일에 승인이 주말간 승인이 됐다 라고 했을 땐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갭상승이죠. 무조건 갭상승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갭상승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30%점 상한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막 말하는 거 아닌가. 점 상한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13조고 그쵸?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일, 17일 주가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만 원 구간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죠?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10만 원에 끝난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13조가 될 거란 말, 13조 그죠? 13조가 될 텐데 유통 비율이 90%예요. 90%.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통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상한가 가려면은 결과적으로 4조에서 5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돼요. 유통시총 기준으로.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점상한가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10만 원 기준 봤을 때 플러스 20% 정도 갭 상승?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왜 나오냐면은 승인됐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승인됐을 때 시나리오. 자,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로 이 구간의 물량을 한번 장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밑에 구간에서부터 여기 물량 장악은 되어 있다라고 봐요. 되어 있다고 보는데 12만 원 구간에서 물량 장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구간. 12만 원 구간에 물량 장악이 일단 안 돼 있다. 먼저 5분봉으로 보면요. 자, 여기를 좀 봤을 때 12만 원 구간 밑으로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봐봐요. 거래가 한번 터졌잖아요. 60만 주가. 그죠? 어디? 12만 원 밑으로. 그죠? 여기에 일단 단기적인 물량 장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구간에서 저항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형성이 돼 있고요. 저항선. 그렇기 때문에 갭이 떴을 때 이 12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차익 실현 물량을 생각해야 돼요. 차익 실현 물량. 선생님, 누가 차익 실현하나요? 차익 실현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아마 매도가 잘 안 나오긴 할 겁니다. 안 나오긴 할 건데 단기적으로 분명히 차익 실현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타로 들어와서 베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주가가 눌리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눌리다가도 뭐가 된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 11만 원 구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분명한 건 지지선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갭이 떴다가 요 자리를 한번 메꿔주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때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개인 투자자 플러스 기관.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다.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관 쪽에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FDA 승인이 되면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기관 투자자는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엔캠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뭐였더라?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머크랑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독점 및 계약이 공시가 뜨고 나서부터 기간의 외세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간이 끌어올렸어요. 초반에. 엔캠도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받은 후에 기간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승인됐을 때, 그러니까 승인 시나리오입니다. 12만 원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되고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첫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월 17일 장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항상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승인은 되는데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과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여기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 구간 라운드 피어가 다시 봐야겠죠. 근데 이런 불상사는 개인적으로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승인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선이 질비한 구간, 이 12만 원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되고 여기서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기간의 매수세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뭐였어요? 이 공매도 놈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손실이 크다. 그죠?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쇼스키즈랑 쇼커버로 들어온 물량들이 한 700만 주 이상 됩니다. 700만 주 이상. 근데 이 물량이 지금 다 손해봤단 말이야. 전부 다 손해예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12%에서 19.4%까지 외국인 지분이 7.4% 늘었다. 즉 이 말은 1000만 주가량 외국인 지분이 늘었다는 건데 얘네들이 쇼스케지랑 쇼커버로 손실본 그죠? 손실본 이 물량을 어떻게 최대한
해지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해지. 그러니까 현물로 해지한 거죠. 현물을 사면서 공매도 쇼커버 손실 본 걸 해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해지한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승인이 된다 했을 때 12만 원 구간에서 강력한 매도세를 거래량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를 뽑아내면서 주가의 하방을 또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승인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100% 간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승인이라는 부분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다. 그 저는 여기서 일단 승인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승인되고 나서 재료 소멸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간의 수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락이 좀 깊게 나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락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이 부분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실 텐데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일단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승인이 안 되는 시나리오도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LB가 계속 적응증을 늘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적응증. 이 적응증이 뭡니까? 뭐 리보 캄렐리즈마 플러스 리보세라닙, 그죠? 간암 이런 식. 그다음 리보세라닙 플러스 땡땡 약품은 난소암. 리보 플러스 땡땡 약품은 뭐요? 뭐 유방암. 이런 식으로 적응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응증을 늘려가려면 뭐가 좋은 겁니까? 간암 관련돼서 이 FDA 1차 치료제 관련돼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임상들에 관해서 적응증을 확장시켜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임상이 나온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간암 관련돼서 1%의 확률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기 때문에 간암 관련돼서 뭐 조건부 승인이 떴다.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백인 관련된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이슈 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이 떴을 때 내려갔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세력들의 작전에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작전이에요 이러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HLB 세력 있잖아요. 이때 HLB 세력이 지금도 그대로 HLB를 컨트롤한다고 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 여기를 좀 보시게 됐을 때 주가를 하한가를 보냈을 때, 주가를 이렇게 밑으로 밀었을 때 세력들이 얻는 이점이 뭘까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세력들이 얻는 이점 뭐가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 세력들이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그쵸? 이렇게 뺐을 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매물대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매물대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매물대를 붕괴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매물이 다 밑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올라갔을 때 뭐요? 올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러한 다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자, 여기가 하자고요. 여기도 하자고, 여기도 하자예요. 여기도 하자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자고. 자, 이렇게 말씀하면 다리가, 요런 다리가 있다 합시다. 요런 다리. 요렇게 다리가 있고,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케이블이 막 이렇게 있어. 그죠? 이런 올림픽 대기 뭐 이런 다리 느낌이죠. 근데 이 부분에 하자가 있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고,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하자가 많아. 근데 이걸 부분 수리하자니 너무 할 게 많고 광범위하고, 요거 하자 수리하자니 다른데 또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 그럼 이럴 때는 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뭘 하는 게? 깔끔하게 붕괴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붕괴를 시켜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어떻게 걷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하한가로 보냄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매물대를. 그럼 나중에 여기서 끌어올릴 때 어떻게 해요? 가볍게 올라가겠죠. 왜? 여기 있는 매물들이 다 손절을 하기 때문에. 물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물량들이 여기서 털리는 거죠.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HLB의 주포들이 정말로 큰 그림을 보고 있다라면, 이거보다 큰 그림 보고 있다라 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올리겠다는 의미거든요. 승인이 돼도 급등시켜서 올리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되더라도 뺐다가 다른 적응증으로 어떻게 다시 말아 올리는 부분, 요런 부분 기대감으로 요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 신고가를 만든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여기는 매물이 다 붕괴가 되겠죠. 다 붕괴가 될 겁니다. 이 붕괴된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는 그림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가 이어져요. 다 이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한 3, 4배, 최소 3, 4배 정도 길이가 더 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저도 목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자 HLB 시나리오 정리라고 좀 해놨는데 이쪽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시나리오를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그쵸?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제가 이쪽에다가 많이 담아놨습니다. 기업 전망 2023년도 기사들 나올 때마다 모아놨던 거랑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신규 매수는 지금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밑에 사신 분들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신 거지만 저는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나중에 올랐을 때 좀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도 좀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도 전략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HLB가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 시나리오. 승인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자, 봐봐요. 승인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죠. 승인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승인되고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조정받고 다시 갈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승인 시나리오 뭐 1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승인되고 계속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되고 올라갔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럼 승인 실패 관련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3, 4번 더 있고 승인 실패 관련돼서도 1번은 그냥 급락하는 시나리오. 근데 요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 발행한 12 물량도 있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에 올릴 만한 두 번째 비장의 무기도 준비를 해놨다. 저는 이 승인이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 실패가 된다고 했을 때 내려갔다가 다시 급등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이건 원래 저만 보던 건데 제가 원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제가 보던 이런 전략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HLB 전략 자료라고 7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구간에서 HLB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도와드릴 테니까 HLB 전략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당연히 무료고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만들던 거라서 굉장히 좀 길어요. 긴데 여러분들 읽으시는 거는 뭐 30분도 안 걸립니다. 20분?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시나리오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주가가 혹시나 밀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무료로 좀 보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이쪽으로요. HLB 전략자료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PPT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도 아직도 5월 14일 거 어저께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즉 이 말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 끝나고도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다. 이 부분 인지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 지금 회사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짜서 5분마다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거든요. 새로 고침. 제가 요거 혹시나 새로 고침했을 때 승인에 관련된 이슈가 뜬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문자로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들 같은 것도 퍼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승인 시나리오 나온 좋은 내용들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뭐 HLB 관련된 요러한, 그쵸? 승인 이슈 이런 것도 계속 5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치면, 1분에 한 번씩은 안 되고 5분에 한 번 새로 고침해서 바로바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승인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이 꽤 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땐 위에 번호 010-9201 6329 승인의 정보 대한 정보를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LB 소통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HLB 정보로 가시죠. HLB 정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요거 계속 확인하다가 뜨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셔라.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일 제가 봤을 때는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HLB 시나리오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좀 읽어 보시는 거,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놨으니까 HLB 계열사를 들고 있는 분들도 요거 전략 자료 하나 받아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HLB 찍으면서 제가 요거 HLB 전략 자료 목이 좀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시나리오를 좀 정리해 놨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꼭 체크해 보시고, 요거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약물 승인 관련된 이슈 바로바로 뜰 때마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요것도 꼭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HLB가 결과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분명히 준비를 할 겁니다. 항암제 시장으로 다음으로 커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 이미 HLB 제약 쪽에서 준비가 들어가고 있죠. 그쵸? HLB 제약 쪽에서 이미 준비가 들어가고 있고, HLB 제약이 이 장기형 주사제, 그죠?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제약이 개발하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죠. 효과만 똑같다 했을 땐 무조건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맞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맞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맞겠습니까? 무조건 후자. 10배 비싸도 이거 맞을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제 뒤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히든줄을 좀 넣어놨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HLB가 이 M&A 관련돼서 거의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곧 M&A가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HLB가 이제 M&A 쪽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무조건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요. 그 스윙 히든주, 이게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뭐요? 스윙 투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리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제약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